오늘은 거리두기가 사라지고 처음 맞이하는 연휴의 첫날이었죠. 공항은 물론이고 전국 휴양지가 하루 종일 붐볐는데요. 특히 제주도에는 이번 연휴 동안 18만 명이 찾을 걸로 예상됐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탑승 수속을 하려고 기다리는 줄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방역용 마스크로 입과 코를 가렸지만 설레는 표정까지는 가리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이 20m씩 겹겹이 줄을 서가면서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휴 첫날인 만큼 사람들이 공항에 많이 모여든 겁니다. 예전에 갔었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번에 간다니까 너무 설레요. 연휴 시작 전인 어제 김포공항을 뜨고 내린 비행기는 483편으로 평소보다 50편 이상 많았습니다. 반대로 제주공항은 도착하는 곳이 붐볐습니다. 오늘 하루 제주도에 도착한 관광객은 약 4만 5천 명. 연휴가 끝나는 모레까지 18만 명가량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숙소 예약률은 80% 정도로 올랐고 지난해 5% 정도였던 전세버스 이용률도 20%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제주도 오니까 모래도 파고 조개도 잡고 물속에도 들어가서 엄청 좋아요. 커다란 모래 작품이 세워진 부산시 해운대 바닷가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열린 스탠드업 패들보트 국제대회와 기부 마라톤 대회 등 다양한 행사들이 일상 회복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안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코로나도 완화되고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액티비티 운동을 하셨으면. 멀리 떠나지 못한 시민들은 도심의 캠핑장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밖에도 나오고 하니까 뭔가 해방된 느낌이고 좀 자유로워진 기대도 많이 됐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캠핑을 안 해보다가 오니까 또 더 새로운 것 같아요. 연휴 첫날은 30도를 웃도는 무더위로 시작됐지만 오늘 밤 제주도부터 시작된 비가 모레 중부 지역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최고 100mm의 제법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지만 가뭄 해소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지방선거에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 당 쇄신 논의에 들어갔죠. 동시에 계파 갈등도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당 내부 회의에서 터져나온 이재명 책임론에 대해 오늘은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패배 한 달 만에 조기 등판한 게 역풍을 맞은 거다. 자만했다. 어제 국회의원, 당무위원 연석회의에서 친문재인계 의원들은 지방선거 완패의 책임자로 이재명 고문을 지목했습니다. 그러자 하루 만에 이재명계 의원들이 일제히 반격에 나섰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SNS를 통해 선거 직후 작전하듯 의원들이 이재명 책임론을 띄웠다. 이재명 죽이기를 기획한 것 같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영배 의원도 당내 권력을 쥐려는 계파에 수싸움으로 보인다며 가세했습니다. 상처에 소금 뿌리는 꼴로 보이면 안 되겠죠. 경쟁자는 죽이겠다고 덤비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소중한 자산임을 서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친문계 의원들은 이재명계의 반발을 납득할 수 없다고 재반박했습니다. 한 친문계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책임을 져야 쇄신도 가능하다며 선거를 생각해 참다가 끝난 뒤에 이재명 비판에 나선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도 이재명 의원은 차기 당권 욕심을 버려야 한다. 그래야 계파 간 갈등이 봉합되고 당 쇄신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오는 8월 전당대회에 이재명 고문은 나서지 말라는 게 친문계의 핵심 요구인 겁니다. 차기 당대표는 2년 임기로 다음 총선에 후보 공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의도 입성에 성공한 이재명 고문이 당권을 쥘 경우 친이재명계 후보들이 공천을 독식할 거라고 보고 친문계가 미리부터 견제에 나선 겁니다. 결국 이 고문의 당권 도전 여부를 놓고 친이재명계와 반이재명계의 대립이 격화될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맹 중인 이 고문이 언제 어떻게 입장을 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여동생이 탄 차량을 바다에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김모 씨가 잠적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동생뿐 아니라 지난해 있었던 아버지의 차량 추락 사망 사고까지 경찰의 수사가 좁혀 들어오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굴다리 아래 한 소형 승용차가 주차돼 있습니다. 어젯밤 차량 운전석에서 40대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동생에 대한 살인과 보험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잠적한 지 사흘 만입니다. 김 씨는 지난달 부산 기장군의 한 항구에서 뇌종양을 앓던 여동생을 운전석에 앉히고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뒤 보험금을 타려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여동생을 운전석에 태우고 추락하기 전 자신의 가방을 빼는 등 사고를 꾸민 흔적은 당시 CCTV에 고스란히 기록됐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던 김 씨는 최근 10달 전 아버지도 강에서 차량 추락 사고로 숨졌고 아버지 사망 이후 부검 결과 향정신성 의약품이 검출돼 경찰이 집중 조사에 나서자 심리적 압박을 크게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강서 낙동강 그쪽 아버지 사고 관련해서 참모조사 불러가지고 14시간 조사를 했어요. 해경은 사망한 김 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고 지난 2일 살인과 보험 사기 혐의로 구속된 동거녀에 대해 계속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가 계속되자 경찰이 사흘 전 처음으로 집회 금지를 통고했죠. 이번 주말은 어땠을까요? 부정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방송 차량 앞에서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몸에 깡통을 두른 한 보수 유튜버는 욕설과 고함을 뱉어냅니다. 경찰이 3일 전 사저 앞 집회를 불허했지만 이에 앞서 허가를 받은 보수단체들 그리고 집회 신고가 필요 없는 유튜버 수십 명이 여전히 사저 앞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경찰이 집회가 과격해지면 제한할 수 있다는 집회 제한 통보를 해놓은 상태여서 지난 주말 대비 사저 앞 집회 인원은 20%가량 줄어든 상태. 노골적인 욕설도 줄었지만 이번엔 다른 방법이 동원됐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고 하니 이물레하는 기곡을 절대 소음으로 듣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10분 동안 소음 평균 65dB를 넘어야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데 5분은 소음을 크게 틀고 5분은 작게 틀어 소음 평균을 맞추는 방법까지 쓰고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소음과 욕설 피해를 호소하며 항의에 나선 주민들은 이제 포기한 듯 사저 주변에서 찾아볼 수 없었고 주말마다 사저를 찾던 관광객들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가장 보기 좋은 장소에 사람들이 서가지고 뭐 과거도 회상하면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자리에 저 친구들이 이제 독점해가지고 있는 것도 다른 사람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고. 사저 앞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한 보수단체의 집회는 내일까지 허가되어 있지만 단체 측은 다시 집회 신청을 낼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찰이 집회를 금지하면 행정소송을 통해 사저 앞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어서 집회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한 해결은 요원해 보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매년 6월이면 조국을 위한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게 됩니다. 한국전쟁의 포화가 멈춘 지 올해로 69년인데요.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참전 용사들이 많습니다. 오늘 현장 365에서는 호국 영웅들의 귀환을 위한 유해 발굴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강원도 철원의 734 고지. 1번 트렌치 우측에서 유해 추정 개체 식별되었습니다. 발굴 담당을 맡고 있고 전국 곳곳에 있는 각지를 돌면서 유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특징이 유해가 나오면 위아래가 다 잘려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 동물들이 갉아먹은 거라서. 이곳은 한국전쟁 당시 우리 국군과 중공군 사이에 뺏고 빼앗기는 공방전이 지속됐던 곳입니다. 수류탄이나 여러 가지 지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 유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시간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땅에 70년 동안 누워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 간절합니다. 하루하루가.
세상 밖으로 나온 유해는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옮겨져 감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형태학적인 어떤 그런 특징들을 보고 그 유해에 대한 인종, 성별, 나이, 키 같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0대? 섞여 있네, 그럼 연령도 지금?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원이 확인돼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2%도 채 안 된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유해 보관소에 보관이 돼 있거든요. 유가족분들의 유전자 또 채취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신원이 확인된 192번째 영웅이 칠순을 넘긴 딸을 만나기 위해 울산으로 향합니다. 잠 못 잤습니다. 마음이 벙벙하고 덤덤하고 이래갖고 잠을 그렇게 잘지 못했어요. 아버지를 아짜라고 부르보지도 못했는데 지금 상황에 아버지를 만나게 되니까 감사하고 고맙고 아직도 조국의 땅에 묻혀있는 호국 영웅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길 기원합니다.